일본이 한국보다 DNA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최근 세계 최고 명문대학교 하버드에서 한국사 수업 중 동아시아에서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학생들은 갑자기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며 반발했죠. 이에 강연을 맡은 교수는 콧방귀를 끼며 일본인 학생들을 단 한마디로 참교육시켰는데요. 일본인은 평화주의 유전자가 있어 싸우기 싫어합니다. 이 발언은 각국의 외국인이 나오는 한 대만 방송에서 일본인 출연자가 나와 주장한 것인데요. 이날 방송 토론 주제는 나라마다 있는 특유의 유전자로 일본인 출연자는 일본인에게 평화주의 유전자가 있다며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인만 가지고 있는 YAP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은 고대 일본 조몬인으로부터 나온 유전자입니다. 일본인에게만 있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라며 유사과학 얘기를 꺼냈죠. 일본이 평화주의라니 그녀가 정말 일본인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한데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국인 출연자는 일본인 출연자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하는데도 황당한데 직접 현장에 있는 사람은 오죽했을까요? 그래서 한국인 출연자는 그런 나라가 세계대전을 일으키나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말이에요. 라며 전곡을 찔렀는데요. 전곡을 찔린 일본인 출연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전범 국가의 식민지를 일삼던 일본인이 평화주의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일본의 젊은 청년들, 그것도 명문대인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들마저도 믿고 있었는데요. 하버드대에서는 제국과 의로운 국가라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의로운 국가는 한국을 칭했는데요. 교수는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다른 곳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끝까지 의를 지키는 나라라는 첫마디와 함께 강의를 시작했죠. 그러자 이 강의에 참석한 한 일본인 학생은 이를 인정하지 못했는지 그건 틀린 말이다. 오히려 일본인이 평화를 사랑하며 전쟁을 싫어한다.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은 언제나 한국에서 일으킨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역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강의를 들으면 저절로 이해가 갈 테니까요. 라며 강연을 이어갔는데요. 중국에서 수천 년 전 처음 발생한 의의 개념은 한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인들이 받아들인 이 의는 민족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정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의 나라 전체의 정체성이 되어갔는데요. 이 의의 개념은 한국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은 우리의 역사에서 상당히 여러 번 있었죠. 그때마다 한국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외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1580년의 일본 침략 때도 그랬고 20세기 일본 침략 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이 일어나 구성한 군대는 스스로를 의병이라고 부르고는 했었는데요. 이런 면에서 일본인들의 주장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죠. 일본인들이 먼저 한국을 침략한 역사적 사건은 분명히 여러 번 존재합니다. 일본인 해적들이 한국인 어부들을 괴롭혔던 일상의 사건들까지 세어본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는 아마 일본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교수는 여기에서 설명을 그치지 않고 더 길게 한국의 의로움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갑니다. 의는 20세기 말 현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언제나 가장 중요한 단어로 작용합니다. 20세기 말은 한국의 정치적 대격반기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인 학생은 일본인이 더 유전적으로 뛰어나기에 한국에 대한 지배적인 위치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의 답은 한국의 구조와 민족성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4세기 말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명나라가 1360년대에 형성되었고 1380년에서 1390년에 걸쳐 조선이 세워졌기 때문인데요. 교수는 조선이 명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종류의 분기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유지되던 한반도의 국가들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또한 그 국가들의 유산을 유교 사상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구성원 전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다는 것인데요. 엘리트 사회였지만 동시에 국민이 참여했기에 조선이 성공했고 한국의 깊은 뿌리 역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은 외부의 세력을 다양하게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 사회는 분명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동시에 엘리트로서 조선을 이끌던 이들은 위기 극복 능력이 있었습니다. 16세기 말에는 동아시아의 첫 번째 대전쟁,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이 있었고 1620년대에 청나라가 한반도를 침략하여 지배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세계 대전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일본의 히데요시는 실패했고 명나라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살아남았는데요. 교수는 이를 조선의 응집력에서 찾았습니다. 위기 순간이 다가오면 국가 내부가 하나로 결집하여 극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요. 평화주의 유전자이니 더 뛰어난 유전자라느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일본인들. 일본인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얼마 전 일어난 일본의 역대급 방송사고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의원들이 방송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하게 진행되는 것 같던 이 토론. 하지만 어떤 의원이 주제에서 벗어난 소리를 하면서 엉망이 되었는데요.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 토론에서 이 의원은 전혀 다른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토론의 분위기를 망칩니다. 사회자는 필사적으로 그를 제지하고 막으려 하지만 의원은 굴하지 않고 마지막에 노래까지 부르는데요. お母さんは憲法改正で優先する項目は何ですか？憲法を良い方向に変えていくためにも、まずサイレントインベージョンを止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特に資金の流れが不透明な宗教勢力が海外の勢力のスパイ活動の隠れ蓑に使われていると思います。黒川さん、テーマに沿って発言してください。中国共産党とものすごい関係近いですよね。黒川さん、外国テーマに沿っ人参政て権を推進発言してください。したり、先ほど言った発言のテーマに沿って、統一教会を討日本に持論のテーマに沿って発言してください。討論のテーマに沿って発言してください。これたまたまですかね。そしてテーマから外れて個人の名前を出すことは控えてください。それではここで一口。安倍のせいだ。から外れて個人名を出すことはやめてください。やめてください。安倍のせいだ。はい、それでは発言を控えてください。おじいちゃんの代から発言を控えてください。おじいちゃんの代から CIA。 일본의 언론에서는 진실을 막고 정치를 한다는 정치가들은 이런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층의 행태가 이런 꼴이니 일본의 국민들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한데요. 이게 진짜 일본의 DNA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인 학생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다시 한번 교수에게 반박했는데요. 이 학생은 한국은 언어학적으로 한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의 영향 아래 있다. 일본보다 나은 게 없다. 오히려 일본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며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단호하게 이 질문을 부정했는데요. 교수는 20세기 이전의 한국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문화나 언어는 무척 통일성이 있고 그 유래에 있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국 조어에서 고대 한국어로 또 중세 한국어로 변해왔을 뿐이었죠. 여기에서 오랜 기간 전해져 오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서로 역사적 영토의 기억과 문화를 나누는 의미의 국가로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응집력을 지닌 국가의 정체성을 지녀왔다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개념을 만든 19세기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먼저 말이죠.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재편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하나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지켜온 한국과 비교하기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고 교수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다른 것들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결속력을 지니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 외세를 막아내지만 소외시키지 않는 힘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에 숨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은 무리일까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